아이가 장애를 겪었을 때 이제 부모도 같이 장애를 겪게 되는 것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노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싸우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학준이는 하나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란 아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학준이는 투병 생활을 그럼 언제부터 시작한 네. 건가요? 말이 좀 많이 늦더라고요. 네. 따라하는 것도 좀 늦고 그래서 네. 좀 걱정은 됐어요. 근데 병원을 데려갈 생각은 못했죠. 네. 근데 첫애라서 그리고 기다려보자 이러고 있는데 애가 둘째가 이제 한 15개월 때 이제 둘째가 태어났거든요. 네. 연년생으로. 네. 그러니까 동생 태어나고 21일째 되던 날 이제 BCG를 맞춰야 돼요. 예, 생후 예. 21일 전에 이제 BCG를 맞춰야 되는데 동생을 데리고 BCG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학준이가 이제 엄마랑 분리가 됐죠. 엄마가 이제 동생을 데리고 병원을 갔으니까 그렇죠. 학준이는 예. 엄마 없이 이제 그 예. 산후조리사 선생님하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때가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 그날 밤에 애가 이렇게 많이 찡얼대고 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밤새 예. 좀 힘들었는데 아침에 애를 보니까 애가 열이 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일어나 앉아서 울더라고요. 막. 근데 경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이렇게 하다가 경기를 하고 입원하면서 뇌파 찍으려고 기다리는데 열없이 경기를 또 한번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예. 그게 예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 난치성 뇌전증으로 좀 발전되는 여러 번의 경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한 30개월쯤 돼서 난치성 뇌전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예,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투병과 약물 조정과 뭐 입원과 응급실 뭐 계속 이렇게 병원 생활이 시작됐죠. 아, 그럼 태어나서 한 번도 제일 먼저 이제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잖아요. 네, 보통 맞아요. 전 세계 모든 언어에 마가 들어가잖아요. 네. 제일 먼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네, 그 엄마라는 소리를 굉장히 듣고 싶었을 텐데 네. 결국 못 들었나요? 의미 있는 음성 언어는 못 들어봤어요. 아, 마, 네. 마, 엄마 이러고 그 정도. 빠, 빠빠, 빠 이렇게. 아, 아빠가 학준이 아빠 하는 날 네. 잔치 열겠다고 친구들 다 데려가서 이렇게 호텔에서 네. 제일 비싼 거 사주겠다고 할 정도로 네. 너무너무 간절하게 말하는 걸 기다리고 저도 학준이 목소리가 너무 궁금했죠. 엄마라고 말하는 소리가 어떨까 많이. 그래요. 저도 만삭일 때 새벽기도 40일을 이제 만삭 아내와 완주하면서 사실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40일 네. 동안 오로지 그 긴 시간을 그 네. 기도의 시간을 오로지 곧 태어날 우리 아기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죠. 예, 그 매일 큰 배를 안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 아이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를 하셨을 텐데 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이 짐작이 돼요. 아무래도 남편분도 네. 상황이 또 쉽지 않았을 테고 네, 네.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텐데 남편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준이의 투병도 어려웠고 네. 그게 좀 이제 받아들여지고 감사가 될 즈음에 그러니까 남편과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한 7년 정도 연애를 하고, 네. 그러니까 CC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네. 캠퍼스 커플로 이제 이렇게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딸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예. 이제 딸이 6이고, 네. 네, 딸부잣집에서 이제 예. 넷째 딸로 태어났는데, 예. 남편은 또 아들만 있는 집에서 막내로 태어난 거예요. 네. 아들 셋의 막내니. 그러니까 네. 서로, 여자에 대한 환상도 있고, 네. 저는 또 남자에 대한 예. 환상도 있고, 그래서 아마 서로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그랬던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실망이 되고, 예. 또 특별히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은 마음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장애가 꼭 내가 잘못해서 맞아요. 그런 것 같고, 죄책감이 네, 내가 뭘 전생에 정말 진짜 예. 그때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이런 죄를 그렇다고 내가 받으면 되는데 죄는 왜 아이에게 그게 전가되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남편은 좀 견디기 힘들어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학준이 이렇게 돌잔치하고 이럴 때 저 호텔에서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빠가 이제 이태리 명품을 사서 입히고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생활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소위 친구들이 학준이 아빠 보고 자수성가했다고 할 정도로 아빠가 굉장히 성실하고 예.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혜택을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저도 같이 누리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학준이가 아프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아빠의 그 자존심, 그 자존감을 굉장히 떨어뜨렸던 것 같아요. 그 자존심 하나로 살았는데 학준이가 아픔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큰 상처가 됐다고 이제 저한테도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이 상황을 넘어가야 되니까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학준이 우리 죽고 나서도 학준이를 좀 도울 수 있는 그게 사실 남자들은 재정을 좀 오래된 책임감이 또 예, 그런 그 게 중압감이 좀 되게 컸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마음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랑. 아빠는 이제 자꾸 바깥 활동을 많이 하고 이제 게다가 워커홀릭이었고 거의 일 중독자였었어요. 예, 정말 열심히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또 학준이 병원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 아빠는 큰 부담이 됐을 테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도 마음을 좀 나누고 싶고 학준이 손잡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서로 기대고 싶고 또 학준이 손 잡아주면서 같이 재우고 제가 울 때 좀 아빠 등에서 울고 싶고 어깨에 기대서 울고 싶고 그런 마음이 컸었는데 이게 그게 서로 다른 거죠. 사랑의 방법이. 네. 아빠는 아빠가 생각한 방법으로 저는 또 너는 집안에서 학준이를 감당하면서 또 감당해야 된다는 마음을 서로 그러니까 나눠진 것 같아요.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행성을 가는 거죠. 네. 서로 만나서 이렇게 좀 나누고 시간도 함께 하고 또 마음도 공감하고 서로 인정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제가 마음이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많이 아빠한테 화도 내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분노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이 이제 분노가 되고 기대감이 낙심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점점 메말라가더라고요. 내 심령도 메말라가고 눈물도 그렇게 흘리던 눈물도 마르고 눈물만 마른 게 아니라 이제 가슴도 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에요. 어려서 이게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농사 계절을 좀 알아요. 근데 가뭄이 오면 이제 바닥이 갈라지잖아요. 논바닥이 정말 쩍쩍 갈라지거든요. 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제 마음이 꼭 그렇게 느껴졌어요. 물이 없어 메마른 꼭 가뭄을 겪는 논바닥 같다. 가뭄을 겪는 땅 같다. 그 위에 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사실 정말 수분이 없는 낙엽은 밟으면 정말 다 가루같이 부서지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꼭 그렇다. 정말 그렇게 많이 호소를 하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망을 참 아빠한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남편분 입장에서도 학준이 보면서 네.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네. 속상하고 네. 학준이 보면서 굉장히 또 같이 힘들었겠죠, 그죠? 말할 수가 없죠. 그럼요. 네. 아빠가 이렇게 경제적인 그런 조건들을 좀 갖춰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쫓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사기도 당하고 믿고 빌려줬는데 이제 현금으로 돈도 뜯기고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더 마음이 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당시 그러니까 서로 상대에게 위로만 받고 싶었겠네요. 네. 남편은 남편대로 네, 그랬을 밖에서 내가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당하고 시달리는데 네. 집에 와서도 너무 마음 아픈 상황을 봐야 되고 네. 아내분도 어땠어요? 이해하죠. 네네. 왜 그렇잖아요. 아빠가 예. 수고를 해야 우리가 먹고 사니까. 근데 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걸 먼저 했었어야 됐는데 네. 저도 성숙하지 못했고 그 고난을 제가 이 고통을 어찌할 줄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들고서 이제 정말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서 아빠가 이제 들어오거나 그러면 좀 수고했지, 힘들었지, 고생했어, 좀 쉬어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어디 갔다 왔어 뭐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들이 밖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사실 한 10분의 1, 20분의 1 정도 아내에게 얘기할까요? 왜냐면 그 많은 일을 속속들이 다 네.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남편은 남편대로 누가 네.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하다 왔어? 우리 병원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알고는 있어.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남편은 미안하니까 미안해.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갔어. 힘들었지. 이제 남편도 그래야 되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몰아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놀다 왔냐? 그렇죠. 내가 놀다 왔겠냐? 그러면서 이제 진짜 화만 냈죠. 서로 이해를 못 하니까. 제일 쉬운데 제일 하기 어려운 게 그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그랬던 것 거잖아요. 같아요. 그죠? 서로가 그 말을 서로가.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네. 서로가 원하는 말을, 내가 원하는 말을 내가 먼저 하면 되는데, 먼저 해주기를 그쵸.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더, 그러니까 사실 질병과 장애가 짊어지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난치성이고 고치는 병 수발만 해도 어려운데 이제 거기다가 장애라는 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 환경 속에서 아이가 장애를 겪었을 때 이제 부모도 같이 장애를 겪게 되는 것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노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싸우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몇 번 연습하거든요. 오늘은 오면 이렇게 얘기해서 좀 맞아요. 따뜻하게 말해줘야지 이런데 정말 맞아요. 막상 얼굴 보면 네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도 있었겠죠. 뭐 맨날 네. 싸웠겠어요. 그런데 서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남편분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네. 어떻게 바뀌셨어요? 아빠가 사실 아빠가 이렇게 사랑부 예배, 이제 장애인 예배를 제가 감히 데리고 다니자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힘들잖아요. 그럼요, 들었다 그럼요. 놨다 하는 게. 그 전에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다 데리고 다녔고 아빠도 많이 도와줬는데 애가 커지니까 그게 너무 힘이 들어요. 옷 입히는 것도 힘들고 휠체어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힘들고 저희가 철로역정이라고 말을 네네.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저는 학준이 데리고 병원 가고 예배 가는 게 사실 철로역정의 그 숱한 과정들을 정말 그 단 몇 시간에 다 겪어내는 것 같은 거예요. 예. 너무 힘이 드니까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예배 가다 싸우는 거예요. 힘드니까. 네. 예배 마치고 또 싸우고 엘리베이터 안 온다고 싸우고 못 타니까 휠체어를 네네. 끌고서 이제 양보를 해줘야 타는데 네네. 양보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네네. 교회에서도 이런다 그러고 화내고 네네. 그 아빠를 달래기가 사실 너무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아빠 입에서 먼저 이렇게 사랑부 예배를 데리고 가자 얘기하게 되고 또 새신자 양육 과정을 겪으면서 아빠 마음이 너무 부들부들한 거예요. 정말 돌 같은 마음이 하나도 없고 제가 봐도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잘생기고 네네. 막 이렇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이 또 귀엽고 막 이래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은혜로 덮어지니까 아빠가 말씀으로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다루는 게 보이니까 그럴 때도 있었고 또 제자 훈련할 때도 아빠가 정말 노력했어요. 정말 저는
뭐 소연아 좀 힘들었지. 뭐 고맙다는 말은 기대도 안 해요. 근데 좀 힘들었지. 이렇게 해서 내가 같이 못 있어서 미안해. 내가 이 일만 하고 들어갈게. 이제 사실 이런 말들이 사실 가장 많이 바라는 말인데 근데 그런 말을 못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너무 후끈 달아오르는 좀 수치감을 느낄 만한 이런 상황이 좀 있었어요. 네. 그것도 교회에서. 네. 이제 제가 또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네. 학준이가 갔는데도 저도 안 변한 게 여전히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그때 이건 너무 견뎌야 되는데 잘 안 견뎌지는 거예요. 특히 교회인데 막 이게. 교회라서 더하죠. 네. 여기 교회인데 교회에서까지 이러면 어떡해.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마음에 화가 났는데 예전처럼 똑같이 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제가 받아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빠는 이제 말로 했죠. 전화로. 이런 상황에 내가 너무 모멸감을 느낀다. 이럴 때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힘들어 하더라고요. 전화를 그 말하려고 전화했어 하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침부터 화내지 마. 미안해. 몰랐어. 네. 어디 오늘 간다 그랬지? 잘 갔다 와. 그러니까 이렇게 변했고 또 제가 심지어는 그러니까 아빠가 막 이렇게 좀 노력하고 이런 모습이 예뻐 보일 때 야 아빠 휴잭맨 닮지 않았어? 이러다가 그랬더니 애들이 그날 뒤집어졌죠. 예. 뭐, 엄마 드디어 정신 이상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입이 귀에 걸리죠. 네. 우리 있는 데서는 안 웃어도 돌아서 웃고 그렇죠. 그리고 아빠가 먼저 사랑부, 그러니까 장애 예배부에 교사로 우리가 같이 헌신했으면 대단하시네요. 좋겠다. 아빠가 먼저 얘기를 꺼내줬어요. 예.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요. 대단하다.